안녕하세요. 경제학부 정영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사 교과서에 실린 유명한 사진이죠. 제 발표의 주인공들이기도 하십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불가역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분들은 왜 다시 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맞습니다. 이제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가슴 한 구석에 찜찜함이 남아있다면 그 찜찜함이야말로 이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사에서 개설된 현대사 전공 대부분을 수강하면서 가졌던 나름의 지식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위안부 문제의 문제성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억압, 사회적 차원의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이야기합니다. 위안부는 당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종군 성매매업소입니다. 운영의 폭력성은 있지만 그것은 민간 포주들의 문제이고 일견타당합니다. 당시 영국군, 미군의 모두에게 종군 성매매업소는 있었습니다. 위안부를 운영했던 것은 민간인 포주였고 그 운영에 있어서 인신매매가 성행하였지만 성매매 업소였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가 가지는 전례 없는 특수성은 그 민간인 업자와 체계적으로 결탁하여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종군 성매매 업소를 국가의 제도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서 무사 위안소 설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합니다. 거기에는 위안소 설치에 극렬히 반대했던 시민사회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군인으로 있는 군대, 즉 국가 권력이 여성을 성적 도구로 제도화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던 사회가 있었던 것이죠.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의 문건을 기반으로 하여 최초의 문제 제기를 한 일본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에 따르면 사회운동, 여론, 일회 등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소리가 없는 한 군대 그 자체가 위안소와 유사한 시설을 만들어내는 경향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에 저항할 수 없는 사회가 있었고 그렇게 국가 권력이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일본군 위안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국가 권력 주도의 전시성 노예제라는 차원에서 문제성을 갖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의 폭력, 구속에서 피해자였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의 폭력이 결핍된 시민의식이라는 폭력과 아우러지면서 식민 통치하,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었던 우리 민족, 그 중에서도 가난한 여성들에게 구조화된 폭력으로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쩌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경제협력금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협력금은 조약상으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성급한 합의 뒤에는 북한, 소련,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 필요성이 있었고 국가가 설정한 대의 앞에서 개인의 아픔을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제기에 있어서 언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위안부 문제는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위안부 문제가 탄생했던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가능하게 했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억압적 사회 분위기에는 국가 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겠죠. 이것이 오늘 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위안부라는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름마저 똑같았던 한국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당시 좌익포로들 중 여성들 중 일부를 유엔군 접대부로 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개입하여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1960년대 기생관광을 아시나요? 외화를 벌기 위해 여성들을 모집, 성의 상품화한 관광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주된 고객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던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종사한 여인들을 우리 정부는 산업 역군이라 불렀습니다. 1970년대 기지촌 정원운동을 아시나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국가가 성매매촌인 기지촌을 만들고 미군 주변 성매매 업소 여인들의 위생 및 청결을 관리하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섹스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설정한 대의 앞에 이 여성들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일본군 위안부를 가능케 했던 일본의 그 사회 분위기는 우리도 모른 채 공유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제2, 제3의 위안부는 그 모습만 달리한 채 우리 사회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여건이 신장되고 냉전이 종식되어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의 필요성이 없어진 연후에서야 비로소 위안부 문제 제기가 가능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문제입니까? 정부가 잘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 오른쪽에 이 임산부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생존합니다. 어디에 계셨을까요? 북한에 계셨습니다.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네덜란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는 비단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대만, 서양인, 심지어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의 일본 사법부에 대한 법적 투쟁을 단면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비록 승소하진 못했지만 그녀의 투쟁에 도움을 줬던 것은 일본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도와줬던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서 위안부 문제는 한국 문제이기에 앞서 사람의 문제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이전에 세계의 문제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불가역적 합의 PPT를 띄워야 되는데 만약 위안부 문제가 오직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 유일의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만이 그 문제의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불가역적이라는 자신감이 나온 것이라면 혹시라도 민족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으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해결 가능성도 더 큰 것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위안부 합의는 불가역적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기억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억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될지 결정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은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